주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부모님 농사 일을 돕다가 17세의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에 가슴이 뛰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실밥을 정리하고 원단을 나르고 기계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이라 실수도 많았고 선배들에게 혼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틈이 재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남몰래 연습했습니다. 밤이 되면 공장 한쪽에서 버려진 원단을 주워다 가위질을 하며 감을 익혔습니다. 아침이면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을 돌며 옷을 배달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시장의 분위기를 익혔고 원단의 종류와 유행을 자연스레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영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내가 더 실력을 쌓으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그는 2년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재단사로서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인정받았고 봉제 공장 사장은 그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었습니다. 봉제 공장이 호황을 이루던 시기, 주영은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옷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는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엿보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마침내 22세가 되던 해 작은 봉제 공장을 인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장을 인수하고 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직원이라곤 단 한 명뿐이었고 주문도 많지 않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방문하여 주문을 받으려 해도 당신 공장을 어떻게 믿느냐며 주문 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영은 동대문에 있는 여러 의류도매 판매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며 주문하시는 옷을 잘 만들어드리겠다며 홍보를 매일 나갔습니다. 어떤 때에는 홍보 나간 업체에서 옷 정리 등을 도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 주문하는 것이라고. 브라우스 100장과 바지 100장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주영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공장에 돌아와 만들 준비를 하고 실수를 하면 거래처가 될 수가 없고 잘 만들어드리면 거래처가 생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품질을 사장님께서 보시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납품을 한 뒤 만들어드렸던 브라우스와 바지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빨리 300장씩 브라우스와 바지를 만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영은 미싱사 2명을 더 구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미싱사로 있던 선희에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 미싱사를 구하니 주변에 아는 미싱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선희가 아는 언니 미싱사를 소개해 주었고 자기도 주영 봉제 공장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주영은 너무 기뻤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주영은 직접 원단을 고르고 패턴을 그리고 재단까지 도맡았습니다. 이번에도 대성공을 거두었고 확실한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처는 대규모 도매를 하는 업체라 거래처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옷을 잘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업체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래처 숫자도 늘어나고 재단사와 미싱사를 추가 모집하며 공장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미싱사를 구할 때 도움을 준 선희도 시골이 고향이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얼굴도 예쁘고 상냥하고 부침성도 좋습니다. 어느 날 주영은 선희에게 저녁을 먹자고 애기했습니다. 선희가 흔쾌히 승낙하여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돈가스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희야, 우리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나 너랑 사귀고 싶은데 사귈래 하고 직설적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멈칫하더니 사겨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영과 선희는 연인이 되어 공장 일을 마치면 종로나 명동 등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골목에 있는 여관에도 여인숙에도 들어가 젊은 혈기로 진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주영은 선희에게 우리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어차피 계속 봉제 공장을 운영할 거고 선희 같은 고급 미싱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처음 공장 시작할 때 도와준 선희가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선희도 결혼에 동의하여 그 이후 한 이불을 덮고 생활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봉제 공장은 주문이 밀려들어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주영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아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만들었습니다. 주영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땅은 누가 가져갈 수도 없다는 말이 생각나 땅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복덕방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서울에 괜찮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한 군데 복덕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매로 나온 땅인데 개발할 수도 있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현장에 가보니 뽕나무 밭이었습니다. 뽕나무 밭 380평을 매입했습니다. 몇 년 후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영은 봉제 공장을 더욱 확장하면서도 벌어들인 돈으로 서울 곳곳의 땅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의 안목은 적중했고 서울이 개발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며 성공을 거듭한 끝에 5성급 호텔 한 곳을 인수하고 몇 년 후 5성급 호텔을 추가 인수하였습니다. 봉제 공장과 호텔을 동시에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던 주영은 나이가 들면서 봉제 공장은 매각하고 호텔 경영을 아들에게 맡기고 고향으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아내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텔 경영에서 손을 뗀 뒤에는 일체 경영에 관여를 안 하고 지냈고 호텔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8세가 된 주영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신의 호텔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시골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 호텔로 가는 버스를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워낙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금도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공장 사장을 할 때도 근무복 차림으로 근무를 하였고 호텔 사장을 할 때에는 양복보다는 근무복을 많이 입었습니다. 주영 할아버지는 수수한 바지와 허름해 보이는 점퍼를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한 청년이 달려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며 그를 부축했습니다. 청년은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주영 할아버지는 조관절 인대가 늘어나 걸음걸이가 불편할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주영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살해하겠다며 연락처를 물었으나 청년은 바쁘다 갈 곳이 있다며 사라졌습니다. 이후 주영 할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깁스를 한 채 로비에 들어선 그는 직원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직원들은 허름한 노인을 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나가주세요. 주영 할아버지는 자신이 호텔 주인이라고 밝혔지만 직원들은 비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주영 할아버지의 실랑이가 30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호텔 로비 쪽으로 걸어오던 청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를 도와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오셨어요? 그의 말을 듣자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보고를 받은 호텔 대표가 호텔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허겁지겁 할아버지를 호텔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를 도와준 은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리는 왜 그러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이 청년이 달려와서 나를 데리고 병원까지 갔었다. 병원 의사가 발관절 쪽에 인대가 늘어나서 당분간 깁스를 하라 해서 한 거다. 큰일 날 뻔했네요. 다음에 다시는 버스 타지 말고 저에게 전화 주세요. 기사 보낼 테니까요. 할아버지의 아들인 호텔 사장은 옆에 서 있는 청년에게 방금 전에 호텔 면접 보러 온 사람 아닌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은 오늘이 면접을 보는 날이었으나 허겁지겁 늦게 도착해 면접을 보지 못했던 지원자였습니다. 호텔 사장은 청년에게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오늘 면접 보러 늦게 온 이유가 있었으니 다음날 면접 보러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청년도 가고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사무실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호텔은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을 시켜야 하는 최고의 서비스업인데 호텔을 찾아온 사람에게 문전박대라니. 서비스 정신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호텔은 입소문이 퍼져 망하게 되어 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직원 교육 다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 날 호텔 사장실에 불려간 청년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청년의 이력서를 살펴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군요. 우리 호텔은 명문대 출신보다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네. 우리 호텔에서 일해보겠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곧장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청년은 호텔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호텔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만들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나 편부모,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는 구두쇠가 아니라 할아버지 본인에게는 낭비를 하지 않으나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는 아낌없이 사재를 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재를 출연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호텔에서는 직원 서비스 재교육을 시켰으며 직원들은 호텔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모습만 보지 않고 모두 소중한 고객이라는 마인드로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직원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